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수도 사업본부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흥모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흥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5억 688만 원을 증액한 37억 5,802만 원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4억 500만 2천 원을 감액한 1,520억 9,927만 5천 원을,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7,428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4,3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편제 순서에 맞춰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 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6쪽에서 1189쪽 시설과 소관 일반 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억 7,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7쪽에서 2068쪽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먼저 1977쪽부터 1978쪽 사업 예산 수입입니다. 수도 사용료 수익 1,147억 3,431만 8천 원, 급배수 공사 수익 36억 3천만 원, 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익 52억 6,150만 3천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22억 93만 9천 원 등 총 1,267억 2,9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1983쪽부터 1997쪽 업무과 소관으로 계량기 교체 공사 34억 8,380만 8천 원, 검침 및 요금 고지관리 28억 3,096만 2천 원, 인력 운영비 50억 1,043만 4천 원, 예비비 118억 2,090만 원 등 총 241억 8,3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1쪽부터 2009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공급기획 482억 3,078만 8천 원, 상수도 급수관리 47억 3,942만 9천 원, 상수도 누수관리 39억 8,611만 7천 원, 상수도 시설관리 18억 4,871만 원, 인력 운영비 23억 7,105만 2천 원 등 총 617억 2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3쪽부터 2022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비 23억 2,580만 4천 원, 수돗물 생산 및 관리 55억 3,091만 3천 원, 배급수비 50억 4,458만 2천 원, 인력 운영비 28억 7,533만 8천 원 등 총 159억 4,4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66억 703만 8천 원,
공사 부담금 수입 20억 2,24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60억 원, 수용과 미수금 7억 4,076만 9천 원, 총 253억 7,0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2033쪽 업무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3,100만 원, 예비비 129억 2,139만 1천 원 등 총 129억 5,8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7쪽부터 2040쪽 시설과 소관으로 낭성미원 남이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 26억 4,771만 4천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20억 4,560만 3천 원, SK 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120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49억 100만 원,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39억 원, 상수도 세척공사 15억 3,566만 8천 원, 상수도 관망 유수율 제고 사업 20억 원, 가덕 남일면 일원 배수관로 확장 공사 20억 원 등 총 329억 2,7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3쪽부터 2045쪽 정수과 소관으로 생활배수지 보수보강사업 5억 원, 염소 대체 소독시설 설치 사업 9억 5,800만 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시설물 개선 12억 1,830만 원, 오송산단 가압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 1억 5,407만 9천 원, 지북정수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 12억 2,823만 2천 원 등 총 43억 8,1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6쪽부터 2308쪽 정수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1억 8,270만 원,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6,058만 3천 원 등 총 2억 4,3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이번 예산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산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입니다. 우선 업무과장님, 페이지는 1997페이지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업무과장 김옥성입니다. 1,520억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우리 그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232억 정도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5.3%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나요? 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의 경우에는 그 총액 그 예산의 뭐 100분의 1 이내로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사실 이게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예산 편성 기준에도 뭐 그 몇 프로까지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232억 정도를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네. 그 필요성 정도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그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내년에는 저희가 건전한 그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그 수익 확대도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 수입을 조금 더 증대를 하고자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우리가 다른 사기업과 다르게 여기 공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청주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근데 이익을 실현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차라리 이런 금액들을 사업 발굴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편이 더 낫지. 그냥 예비비로 묶어두고 그것을 청주 시민들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어요. 그 전체 예산의 15%면은 상당한 수준의 액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얘기했던 하수도 특별회계는 거의 25%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묶여 있어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서에 있지는 않고요. 우리 청주시가 올해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것이 이제 정책이 될 테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 될 텐데, 올해 그 많았던 사고 이런 거에서 어떠한 점을 이번 예산에 담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성수도 사업본부장 연홍모입니다. 그 2023년 말부터 그 2024년 그 여름 그 한 8, 9월까지 그 많은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송 탁수, 그다음에 그 복명동 SK 뷰 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3번의 그 탁수 단수 사고, 그다음에 내덕동 그 하천변에서 그 도로 개설 공사하면서 발생한 단수 사고, 이런 사고를 거치면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세척 공사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그 시설과에 반영을 해서 지금은 추진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그 일반 회계 그 1187쪽에 보시면은 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 그래서 첫 번째 그 꼭지에 보시면은 그 지하수 사후 관리 및 영향조사라고 있는데, 그 2024년도에는 지하수 사후 관리 영향조사가 그 한 개 1회만 되어 있는데, 이 사후 관리가 3개소가 추가가 되고 영향조사가 2개소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 영향조사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시설과장 주구식입니다. 지하수는 이제 허가권이 있고요. 허가권이 아닌 게 있는데, 이제 지하수를 하루 100톤 이상 뽑아내게 되면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 허가를 받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사후 관리를 하고요. 또 매 5년마다 영향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도래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 영향 평가를 하는 건데요.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총 대상 시설은 4개가 있습니다. 오염도 측정을 하는 건가요? 예, 오염 영향을 평가합니다. 그 영향 조사가 이제 2개소라고, 이게 이게 신규로다가 이게 그 작년도에는 영향조사 1회만 이게 돼 있는데, 이게 2개소라고 올라왔는데, 2개소가 어디 지역인가요? 그 대상 시설은 이제 100톤 이상 하루에 그 지하수를 품어내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 5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없는 해도 있고 있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읍면에 많이 있나요? 통지역에 많이 있나요? 이게 읍면 지역에 많이 읍면 있습니다. 지역에 예, 예. 아무래도 관정이 많으니까 그런 거. 그 사후관리 3개소는 그 전에 작년 계속해서 이거 사후관리를 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신규로다가 이렇게 사후관리 3개소가 올라온 이건 지역이 어디예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매 2년마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100톤 이상 허가받은 시설이 4개이기 때문에 4개에 매년 대해서 2년마다 하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작년 신규로다가 대상 시설이 이제 해당이 되는 해가 있고 네. 매 2년, 5년마다 하니까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2년마다 계속 하는 거가 아니면은 어느 시기를 이거는 멈췄다가 법에서 정한 거고요. 유지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그 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다음에 그 특별회계의 시설과장님 계속해서 그 2005쪽 2005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수도 관망 DB 수정 및 전선화 작업이 있어요. 이게 그 24년도에는 그 단가가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돼서 계산이 됐고 올해는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오른 거죠 이게. 네, 일부 그 물가 상승률하고 해서 물가 상승 예, 올렸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그거 하고 이제 그 올해 해보니까 그 평균 그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키로 1,800만 원에다 2,361만 원으로다가 갑자기 올라간 게 이게 뭐 어디 기준에 어떤 근거로다가 이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설계 기준에 설계 기준이 예,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 기준이 1년에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계 기준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산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과장님 계산서는 이제 특별하게 1984쪽 1984쪽에 급수 수선유지 수선유지 교체비에 그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에 그 자재비 일반 계량비 자재비가 있는데 이게 그 올해는 36,300원으로 계산돼 있고 작년도에는 45,000원으로다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가 이게 오른 거예요? 업무과장 김옥서입니다. 예,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마다 이게 올라요? 네. 그 밑에 그 대구경 있잖아요. 대구경. 네. 대구경도 이게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이거는 93만 원 정도에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상승률이 1년 차이로다가 이렇게 상승률이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업무과장 김옥서입니다. 이제 대구경의 경우에는 노후 계량기 교체를 대구경 뜻을 잘 6년마다 몰라가지고 또 네. 예. 6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반 계량기라 하더라도 그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일반 계량기, 뭐 바이패스, 플랜지, 또 전자식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단가가 일반 계량기는 이제 뭐 좀 저렴하지만 바이패스라든가 그 전자식 계량기는 뭐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대상되는 계량기의 평균값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건 좀 의문스러워서 이것도 산출 근거 좀 네. 작년 거하고 네. 한번 비교 좀 해보게 산출 근거 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1983쪽에 하단 부분에 이제 위기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가 110만 원이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네. 찾으셨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었어요. 유지 보수가. 네, 올해 신규 편성됐습니다. 내년에.
그럼 24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였었나요? 업무과장 김옥서입니다. 아니 필요는 했었는데 저희가 네, 네. 이제 미처 그것까지 그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다 그럼 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을 못했으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셨어? 그냥 이제 안 하신 건가? 그건 아니고 다른 이제 뭐 그 다른 예산에서 예산에서 조금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그리고 1985쪽 1985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그 상단 부분에 5개 검침 시스템 이전 설치 및 수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게 9만 원씩 했었는데 21만 4천 원으로다가 이것도 갑자기 이것도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예, 업무과장 김옥서입니다. 예, 단가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여기 이제 21만 4천 원에는 그 교체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단가인데요. 요거에 대한 산출 기초도 제가 제출토록 보면 이게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단가가 1년 단위로다가 큰 폭 차이로다가 올라서 그다음에 이게 그 무선 원격 그 검침 프로그램 그 위기알림 서비스를 그 지역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그 계획을 하셨는데 그 확대하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을 확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제 위기알림 서비스는 저희가 우선은 그 무선원격 검침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그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는 원거리 지역을 우선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를 먼저 하시려고 그러니까 은면 지역을 먼저 하고 있고요. 동의 읍면 경우에 지역에는 그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읍면 지역에 어떤 대상을 이제 하시려고 혼자 하시는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독거노인 예,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 파트에서도 독거노인들은 매일 가요. 그래서 독거노인 보호 대상 그 프로그램도 있어 많이 매일 가던데 혹시 그 부서하고 뭐 해보셔가지고 매일 가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고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선정 뭐 대상 가구도 확대를 하게 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이거 그 부서별로다가 또 이중적으로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국장 회의 들어가실 때 한번 복지국장님하고 한번 상의 좀 해보셔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예, 이제 선수-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 프로그램 또 있고 복지파트 노인과에서도 이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리고 일반 또 그 시민 대상으로다가 독거노인 방문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매일매일 가시는 분, 그 독거노인 매일 가고 그분들도 그래서 매일매일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별도로다가 이걸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해서 한번 복지 파트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상수사업본부장 연홍모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존경하는 박승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그 잦은 탁수 사고 관련한 개선 방향과 그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그냥 오송 관련해서 그 관로 세척 뭐 그거는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그렇게 사고가 난 것 말고도 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대응 방안과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뭐 그 필요치 않았던 건가요? 어떤 관점이길래 이제 답변을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홍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지금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사건 사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최종 그 12월까지 저희도 아직 계획서를 다 못 만들었는데요. 그 지금 공사 현장에 저희 시 이제 담당 우리 이제 직원들이 입을 해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그 굴착이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 사고가 파손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게 이제 가장 최종에는 오송 탁수나 이런 문제 빼놓고는 대개 공사장 굴착 현장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아직까지 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시 관로에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노후 관로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내 일원의 기존 관로에 대한 세척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하고 세척 공사에 대한 정비 계획을 10년 단위로 우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그렇고 세척 공사도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현장을 직접적으로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굴착 공사나 이런 거로 다 상수도관 파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척은 10년 단위로 법에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구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척이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관도 그렇게 해 있고 근데 지난번에 김한식 의원님께서 최대한 땡겨봐라. 대의에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노후관 교체도 그렇게 해가지고 개량을 해서 노후관도 교체해서 신설관으로 다시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 공사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게 되면 저희가 또 의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예, 박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요. 어쨌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 쌓아놔서 이자 받아 먹지 말고 긴밀하게 움직이는데 사업 예산으로 투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질의 종결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예,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웅무입니다. 저희가 이 상수도 사업본부가 저희가 한 98년 그때부터 이 물관리 사업소라고 그래서 일국 세계과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돼서 저희 기존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도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합쳐지면서 조직은 기존 청주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담당 세계과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나 인력도 조금 더 저희도 그런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에게 좀 이 조직이나 인력에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상수도 행정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에는 4개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차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